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갖고 당원 민주주의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먼저 보시는데 왜 이 기사가 뜨고 있느냐에 대한 함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봉하마을로 이동하던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2만 명 넘게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이렇게 포기하고 탈당할 게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변모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애들이 레거시와 저쪽 편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재명이 이 지금에 있는 일종의 당내 반발 내지는 반명 분위기를 힘입어 갖고 이걸 당원 민주주의제로 앞세워 가지고 법률에 의한 법률 독재를 하려고 그런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원 중심주의를 한다 그래 놓고 법률 독재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무조건 단독으로라도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법사위원장을 추미애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지네들끼리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그냥 카드라 썰인 거고,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많은 의원들이 이쪽에다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뭐 추미애 의원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 법사위원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추미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반발해서 심지어는 이제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 반드시 법사위는 사퇴해야 하며 추미애는 기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런 내용들을 지금 지네들끼리 신문 기사를 막 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일경제 제목이 정작 민주당은 입법 독주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니 무슨- 그리고 선거에서 그만큼 이겼으면은 하도 되지.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야, 대통령처럼 뭐 거부권을 쓰기를 했어. 아니면 마음대로 갔다가 무슨 대통령령으로 해갖고 아무런 어떤 뭐 표결 과정이나 사전에 회비 없이 막 갖다 법률을 내려 꽂기를 했어. 정식적으로 법안 설명하고 국회를 통해서 공포하고 국민들한테 의견 확인하고 여론조사 다 하고 그와 관련해갖고 투표해갖고 정식으로 통과시키겠대잖아. 그리고 아직까지 뭐 한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특검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특검은 그냥 특검을 하긴 하는 거고 앞으로 민생 법안을 통해서 또는 뭐를 위해서 법안들을 해나갈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보니까 법사위라도 꼭 막아야 된다. 특히나 추미애가 오는 거는 육선이나 한 사람이 무슨 법사위원장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육선은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너무 큰 인물이라는 거지. 아니, 큰 인물이 중요한 자리 맡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왜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 출신 인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 김용민이 한다고 하잖아? 그거 이선 의원이 할 자리가 아니야! 또 이러고 나설 거란 말이에요. 정청래가 한다고 그러잖아. 그거 최고위원하고 이거 당직이 겹치는 자리야. 이런 거 겸직하는 사람이 하면 안 돼. 지들은 다 했었어. 그러니까 국회의장부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사위는 지키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법사위를 지키려고 하면 지들이 등원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해. 그냥 단독 개원을 해가지고 이걸 원구성을 해버리면 모든 상임위를 사실 다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그럼 우리가 먼저 할게 라고 지난번처럼 전부 다 싹쓸이를 해갖고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뒤늦게 와갖고 나도 낄라니까 운영이나 뭐 법사위나 뭐 아무튼 방통이나 그 중에 두 개는 우리 줘 뭐 이러고 국회의장 우리가 양보해 이지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의원식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저쪽이 안 오더라도 일단 개회를 선언해가지고 운영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충분히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산회가 되지 않습니다. 회의가 성립이 돼요. 근데 국회의장이 협의를 해야죠. 아이씨. 국짐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래버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국짐은 언제까지 안 들어올까요? 협의 얘기하는 순간 확 협의 얘기하는 순간 8월 달로 지나가는 거예요. 원구성이. 왜? 지네들이 7월 달에 전당대회 한다 그랬거든요. 아유, 그냥 빨리 해야지. 아유, 협상 안 되면 그냥 민주당이 다 해. 그래. 그러니까 아니, 왜? 들어와갖고 얘기하라니까. 안 올 거면 말고, 라는 자세로 이거를 밀어붙여줘야 돼요. 여기에서 진짜 우원식이 제대로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당원들이 뭐 탈당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다.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추미애 국회의장 카드보다 저쪽한테는 더 끔찍할 수도 있어요. 더 싫은 거지. 더 싫은 거예요. 더 싫은 거지. 그냥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올라온 거를 갖다가 이 식탁에 올려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가라든지 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건데 진행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보면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하는 거고 원내대표들하고 이거를 잘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법사위로 딱 올려놓으면요. 쉽게 말해서 개혁 법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 법안들이 무대기로 올라가는, 무대기로 그냥 그렇죠. 자동문으로 쫙쫙쫙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협의 안 되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빨리 하면 돼. 빨리 해결해서 올려버리면 돼. 그럼 일단 올라오면 의장은요, 법정 기일 안에 이걸 어떻게든 붙여야 돼요, 표결에. 이게 법사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강제로 내려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회기 안에 어떻게든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 진영 쪽에 어느 정도 좀 그 분노를 좀 사그라뜨릴 수도 있으면서 그렇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이 카드가 진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에 있는 문제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사실은 이제 그 언론에 회자되는 멋진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화마을 가기 전에 우리 지난 정권의 뭐랄까요? 주역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할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주자들이 이렇게 나란히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둘이 그 조국 장관 아직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연대 내자. 성과를 빨리 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재래요. 요 앞이.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문파가 또는 이른바 문파라고 불리는 조직을 비롯하고 문파라고 주장하는 똥파리들? 것들과 친노라고 주장하는 똥파리들이 주장하는 낙파들. 그치. 실제 낙파, 그러니까 문파라고 쓰고 낙파라고 읽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걸 왜 만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조국 그러면서 반대로 또 이쪽에 이재명 지지자들로 자처하는 이러면서 가짜 명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국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 왜 만나냐 내각제 세력인데 막 이래가면서 막 갈라치기를 했었거든요. 그놈의 내각제 진짜. 하나가 조용한 거야. 김경수가 나타나자마자 이번 수박들이 다 그 얘기했거든. 앞으로 김경수가 주축이 돼갖고 당내에서 반면 그룹을 리드할 거다. 아니 나는 그것도 제발 너무 좀. 짜증나 뒤지는 줄 알았어. 우리 경수지사를 어떻게 보고 이 길에
기레기들하고 이 똥파리들이 그런 갈라치기 또 그래서 작전을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없으면 이 세 사람이요. 사실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경쟁자이자, 말하자면, 경쟁자 내지는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모여가지고 앞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제대로 정치해봅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정리돼 버리는 거야. 친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계열과 계파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잠재적 경쟁자다. 저거는 조국은 절대 이재명 돕지 않는다. 뭐 이런 뭐래. 얘기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사진이었다는 거죠. 저의 최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의 최애 경수지사님.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조국 대표가 한 살 어리고 조국 대표보다 김경수 씨가 한 살 어리더만 다 연년생이더라고. 다 비슷한 또래시더라고. 그럼 경수지사가 엄청 동안이구나. 그런 건가? 응. 아무튼 어찌 됐거나 겁내 동안이시네. 이 훈훈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낙파들과 뭐 문파들과 이들이 해책하는 지금 반명 노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절대 22대 국회에서 조국하고 민주당은 동일 노선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네들의 바람을 원협의를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이런 어떤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상호가 방송에 나와갖고 막 기름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우상호가 어제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간 만들었던 원칙, 오랜 토론은 지키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분 왜 아직 집에 안 가셨죠? 아니 왜 이분 왜 아직도 살아 움직이시죠? 그리고 아가리를 털 거면 22대 출마를 하지 그랬어. 아이고야. 출마 안 한다고 나서길래 그냥 조용히 돌아가실라나 보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으로 돌아가실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현역 의원이 물론 아직 현역 의원이 맞구나. 현역 지금- 의원 중에 최악의 빌런이 돼버렸어. 아니, 이직하려고 이러나? 당신 반영하는 게 옳지 않으면은 이 당에서 왜 있으세요, 근데? 아니 니는 그러면- 누구 보고 정치를 하니 도대체? 누구 그리고 돈으로? 정치 안 한다며 이제. 누가 뽑아줘서 됐어요? 도대체? 그리고 당원이기 이전에 국민이에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는 게 그걸 막겠다는 건 뭐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25년을 민주당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다 맞다는 거야. 근데요. 그거 똑같네. 내가 그 수사를 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다 알아. 왜? 내가 다 수사해봤거든. 내가 조선소를 압수수색했더니 그 다음부터 용접이 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씨.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의도가 정치를 그만두려는 의도가 아니고 A씨 민주당 이거 내가 깽판 치고 나가가지고 딴 데 가갖고 나 이제 회사 생활 그만하고 나도 독립해서 뭐 하나 차려야겠다라고 할 때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뭘 차리려고 하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낙연당을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이랑 손을 잡고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원내 지금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 오랫동안 정착해온 선출 과정의 룰이잖아. 그거 알겠는데, 김진표, 박병석 보면서 이제 못하겠다 이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화가 났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간 만들었던 원칙, 오랜 토론은 지키는 게 좋다. 뭔 소리야. 이제 그만하자고.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간 만든 원칙이 뭐예요? 최다선 의원 그리고 연장자 순으로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 말은 국회의장 왜 그러면 6선 아니고 5선을 뽑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추미애 의장이 나왔어야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야. 오랜 관행이라는데 니네가 국회의장 뽑아본 지 얼마나 됐어? 2기밖에 더 됐어? 아유, 그 전까지는 다 저쪽 애들이 국회의장이었고 저쪽 애들은 문장 그어놓고 지들끼리 망치질을 날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기 싫다 그래갖고 다 날려버리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쪽 애들
맘대로였다고. 그러니까 쫓아가갖고 문 잡고 못 열게 하려고 그랬더니 국회 선진화법 지들이 만들었고 총선 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 해갖고 억지로 막으니까 필리버스터 못하게 하는 패스트트랙법 누가 만들어? 니들이 만들었잖아. 지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갖고 그걸 갖다가 하네 못하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얼마나 국회의장 뽑아봤다고, 얼마나 사람 같은 거 뽑아서 국회 운영해봤다고 지금 와서 민주당이 해왔던 원칙을 지켜야 된대. 참 진짜. 내가 보기에는 저거 없어. 지금 민주당 인사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정치 노가다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문득 이건 제 상상이에요. 생각은 자유니까. 새로 저기 수박들이 어쨌든 다 들켰잖아. 정체에 들켰잖아. 그래서 새로 짜고 있는 것 같은데 판을? 그래서 이게 우상호가 사실은 뭔가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워낙 거대 야당이 돼 있고 일당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뒤집어 엎기 위한 일종의 제3지대 정계 개편을 위한 뭔가의 중심축으로 그렇지. 스카웃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좀 빨리 가, 그럼 나가. 그래서 좀 제발. 그 징조가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상민 있잖아요. 아주 아주 그냥 개박살 났잖아, 한마디로. 근데 이 이상민한테 심지어 대전 지역 지역위원장을 줬어요. 대전 전체에 지역위원장 총책을 줬다니까? 다시 찾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 아니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 구도로 가는 거, 3년, 4년 가는 거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진당을 이대로 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새로 판을 그래서 짜는데. 뭔가 새롭게 판을 짜갖고 윤석열을 일단 탈당을 시키고 당명을 바꾸고, 당 대표를 뭐 한동훈을 시키든 김건희를 시키든 해가지고,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과거의 민주당 수박들을 끌어모아갖고 거기에 낙지에 준석이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지금의 민주당을 의회 안에서 저지할 수 있는 요거를 노리고 뭔가를 작업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거기에 이제 민주당 출신 애들을 섞어 넣을 건데, 그 중에서 1순위로 어쨌든 중요한 핵심 직책을 맡은 사람이 우상호일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미리 나가버린 서른이라든지 이런 애들은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 뭐 하겠어? 민주당의 의원 빼가기야. 고민정 같은 사람 얼마나 빼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의원 빼내가기를 하려고 하면 이미 배신자 프레임이 찍혀있는 수박들로는 안 돼. 뭔가 참신하면서 민주당의 원로급의 대우를 갖고 있으면서 연결고리도 잘 되면서 이걸 데리고 왔을 때 뭔가 민주당 안의 내부 분열을 또는 획책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탈당파의 리더가 되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상호가 지금 어느 정도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민주당 내에 연세대 출신들이 의심스럽습니다. 뭐 연세대 출신도 의심스럽고요. 저는 일단 연세대 네. 출신들을 다 의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3호라 그러는 김성환 2호고 3호로 나타났던 이강이라고 하는 얘도 충청도예요. 충청도 초선 의원이 또 이런 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왜 이상민이 대전 지역 총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상 충청 지역의 총지역위원장으로 대접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림이 딸랑딸랑해 보이는 거예요. 이강민도 연세대 출신이야? 그렇지! 내가 그래서 지금 연세대 근데 연세대 여러분이 대학원이에요.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 중에 연대 출신이 있는데 걔는 지금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난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왜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대가 갑자기 이명박 때
어마어마한 출자를 받아가지고. 저는 정작 고대인데, 고대도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연대 쪽에 뉴라이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유, 저기 뭐야, 일본 재단 자금도 연대 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캠퍼스가 아주 쇼핑몰이 돼버렸어요. 우원식도 연대고, 네. 우상호도 연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뽑아가려고 하면 수도권 의원이나 호남권 의원은 못 뽑아가요. 정치생명이 끝나거든. 당연하지. 근데 이번에 약진을 했던 사실상 지금 사실 뽑힌 사람은 지난번 대선 총선 때랑 비슷한데 특히나 많이 뽑혀갖고 표를 몰아줬던 지역 중에 하나가 대전이거든. 대전 충남. 그렇죠. 여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일종의 작업이 진행 중인 게 아니냐. 지금 언제적 확연이냐, 설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군가를 회유할 때 제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이 어딘지 아세요? 대학교예요.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저도 약간 선배가 와가지고, 한참 이 선배야. 아, 김성수 선배? 아니. 왜 갑자기? 그럼 박근혜 선배야. 아니, 좋은 선배들 많으시잖아. 네. 아니, 지금, 성수 형 오해하시겠다, 지금. 박근혜하고 김성수 선배를 같은 완전히 라인에 다르지. 놓으면은 김성수 선배 열받지. 선배라고 하니까 아니. 네. 왜 화를 내? 아무튼 학교 라인을 통해서 들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진짜 대학교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제일 만만하고 그게 제일 확실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리는 연대는 뉴라이트고요. 뉴라이트 계열들이 실질적으로 뉴라이트계 관련한 국회의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약간 일본의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또는 손정희하고 뭔가 같이 작업을 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계파로서 조직을 해요.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이 뭔지 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동의했던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지금 연대파로, 사실은 뉴라이트파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론대학원이 있어요. 유명한 언론대학원들이 몇 개 있는데 근데 뭐 고대, 연대, 서강대가 있는데 서강대는 사실 좀 논외로 하고 연대를 되게 기성 언론인들도 많이 가고 언론고시 준비하는 애들도 진짜 많이 가고 심지어 다른 파트에 있는데도 연대 언론대학원을 가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맥. 그래서 위안부 관련한 것, 뉴라이트, 뭐 과거사 부분, 뭐 이 모든 것들의 중책에 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원식 찍었다는 김성환도 연대네? 내가 그랬잖아. 연대 라인을 난 의심한다고. 전지웅이도 연대네? 연대. 아, 이 사람들이 연대 나오면 제일 윗사람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 누가 있죠? 누구지? 제일 위가 누구지? 성렬이 아버지. 아, 윤기중이? 오! 1호 일본 장학생. 앞으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 작가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김건희를 눈여겨봐야 된다. 저 아줌마가 모든 지금 이번 권력의 핵심이다라는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우리 방송이나 성 작가의 말을 개무시했어. 지금 어떻게 됐냐고. 이광재도 연대. 그래. 내가 그랬잖아. 연대를 의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체 안 드러낸 여러분 학교 이제 다 검색하세요. 일단 연대 라인은 걔가 지금까지는 정체를 숨기고 있을지 몰라도 뒤를 파보면은 우상호하고 다 연결끈이 있어요. 어허, 이상한 사람들. 저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걔를 되게 의심하지 막 그런데 되게 옹호하는 거야. 막 이재명 대표의 입노릇을 했다고 사람들이 되게 믿어 의심치 않더라고. 근데 나는 한준호도 연대. 조정식도 연대. 자, 뭐 앞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맞네. 자, 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연대 출신 여러분한테는 죄송해요.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네. 자, 아무튼 요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가려고 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려고 하는데 어찌 반발이 없을 수 있으며 또 어찌 조용히 아무런 희생 없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번 우리가 수박을 진짜 4년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싸워가지고 걸러낸 것처럼 솔직히 말해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낙연을 정계 은퇴를 보내버릴 수 있을지 몰랐지. 수박들을 이만큼 털어낼 수 있을지 몰랐지만 당원의 힘으로 해냈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당원 중심 민주주의. 이제 대의제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지역이 넓고 사람이 많고 정치에 관심 가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르니까 의원 하나 뽑아갖고 대의제를 했지만 이제는요, 모두 휴대폰 하나만 가지면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원들이 스스로 모바일 투표 같은 걸로 해갖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여하고 이런 걸 해나가자는 게 민주당 비전 아닙니까? 그거를 22대 때는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애들이 바짝 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들이 놀리는 말로 야, 민주당은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가 돼 있구만. 그러면서 뒤돌아서면 김건희가 보이는 거죠. 아, 네. 자, 연대 출신들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또 그쪽을 악마화하냐 또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 저희가 그 사람들 콕 찍어 이 사람들 나쁜 놈이에요 라는 게 아니고 일단 우상호 의원은 하는 행동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사실 당원들의 마음과 많이 동떨어져 그렇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정치할 생각 있으면 이런 짓 안 해요. 네. 이거 하라고 누군가 뒤에 지금 받쳐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뇌피셜이고 우리 그냥 개인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자. 근데 주의 깊게 보는 게 그럼 그 사람들만 주의 깊게 보면 돼요? 아니요. 그냥 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당원들과 우리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항상 견제하고 항상 그럼요. 감시하고 또 잘할 때는 응원하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50% 당원 의견 반영하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의원들 소환제 하자 또는 평가하자 이런 얘기가 뭡니까? 뽑아놨으니까 이제는 잘하는지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방향이 옳다라고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모든 의원에 대해서 다 우리 그렇게 그럼요. 얘기하는 거죠. 믿거니 하고 맡겨두면은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믿거니 민주당만 찍어줬더니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한 그룹을 얘기할 때, 모든 그룹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 안에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도 있고,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룹들을 활용해서 또는 그 조직을 통해가지고 움직이는 그 세력들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이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동창이라 그래도 내가 이거, 나한테 도움 안 되면 그냥 쌩까는 게 세상 일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한 동창이 갑자기 동창이라고 찾아올 때, 동문이라고 찾아올 때 대부분 뭡니까? 보험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정치에 관련된 평론을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으로 하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업인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화한다고 비난을 하시면 일단 연대 졸업증명서 재직 내지는 현재 임직원으로서의 재직증명서를 내놓으시고 비난을 해주시면 개인적인 심심한 사과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의 의심을 거두거나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지금 뉴라이트계 의원들 관련한 우리는 모르고 명단에 있다고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있지만 말 안 하는 것도 많거든요. 예. 자,